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는 도중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고 잠이 든 아내와 고3, 고1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에서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지모 씨. 범행 이후 바닷속에서 홀로 도망쳐 나오고도 구조 요청은커녕 도주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씨의 범행은 잔혹하고 또 비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두 아들을 살인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게 오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박재성 부장판사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도 선처와 탄원을 바라는 지 씨를 크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인면수심의 범행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주 금당산에 불법으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진입로를 철거하기 위해 공무원 100여 명이 동원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5년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보냈지만 당사자가 계속 무시하자 강제 철거를 단행한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대집행을 선언합니다.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콘크리트 바닥이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철거 면적은 1,070제곱미터. 광주 금당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진입로 일부를 강제로 철거하는 겁니다. 광주 서구는 도로폭 6m 가운데 3m 부분이 불법으로 포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장비로 이 불법 포장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광주 서구청과 경찰, 소방 등 공무원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불법 도로와 관련해 지난 5년간 7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행정대집행 계고장까지 수차례 보냈지만 당사자가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위반된 거 아니다고만 주장하고 계셔서 고발 조치도 아예 무시하고 그래서 최후로 고르인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모 씨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도로가 좁게 만들어져 농기계가 진입하지 못해 포장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선하면서 화물차가 짐을 싣고 퇴비를 싣고 3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광주 서구는 이모 씨가 만든 파크골프장 또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 또다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광양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엿새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창고 안에는 불법 반입된 알루미늄 부산물 수천 톤이 쌓여 있었는데 물에 닿으면 불이 더 번지는 특성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물류창고 화재 엿새째. 하늘을 뒤덮던 뿌연 연기가 멎었습니다. 물에 닿으면 불이 번지는 알루미늄 부산물 특성 탓에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750kg 포대 4,000개 분량의 알루미늄 부산물이 불법 반입돼 있었습니다. 도심 끝에 부산물을 흙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 방식을 선택했고 오늘 오전 9시 15분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불이 다 꺼질 때까지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간이 1에서 2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흙더미 아래 일부 잔불이 남아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13일 화재 발생 첫날부터 분진과 매연이 바람을 타고 도심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책이나 환기 같은 기본적인 걸 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 26명이 광양시가 설치한 임시 의료소를 찾아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했습니다. 연기가 멈췄지만 불이 다 꺼지지 않았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걱정이 큽니다. 연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이게 안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엄청 뿌연 적도 되게 많았었고. 한편 해당 창고는 지난 2022년 말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전현 소유주가 폐기물 처리 등을 두고 법적 갈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경찰, 소방 등 합동 감식과 함께 관할기관의 폐기물 불법 반입과 관리부실 여부 등의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의 대표 해양문화축제인 명량대첩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규모 수군 행진을 재현한 퍼레이드부터 디지털 액션 활극 공연까지 어느 때보다 다양한 해전 콘텐츠로 채워졌다는데요. 일요일까지 열리는 명량대첩축제를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나각과 나발 소리가 조선 우수영 수문장들에게 교대 시간을 알리고 곧바로 주위를 순찰하던 수군 행렬이 휘날리는 깃발과 함께 문으로 도착합니다. 서로를 향한 여러 번의 구호 끝에 나눠 가진 나무 조각으로 만든 증표, 부신이 들어맞는지 확인을 하며 인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서로 창을 주고받는지도 이제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봤던 내용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쳤던 기적의 해전을 주제로 펼쳐온 명량대첩축제가 올해도 막이 올랐습니다. 그간 해군, 해경 합동 해상 퍼레이드와 1,2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출정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입소문을 타온 축제. 올해도 명량대첩의 판옥선 13척밖에 남지 않았던 원인인 7천량 해전부터 패전을 딛고 수군을 정비하는 과정까지 해전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조총이라 약간 쇠사슬 같은 거랑 하프랑 조란탄, 폭탄 그런 것도 있었고 넷플릭스 명량이 너무 좋아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자고 해서 왔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디지털 액션 활극 공연과 AR, VR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현대적 콘텐츠도 새롭게 공개됩니다. 이곳 명량헌터스 부스에서는 직접 수군의 갓과 의복을 체험하며 직접 수군 보이즈로 변신해 볼 수 있습니다. 명량시하자, 조선 저작거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이수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대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이수신 장군의 정신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굴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펼쳐지는 2025 명량대첩 축제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 관광지 일대에서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요즘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가면 이 작품이 예술인지 과학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는 평소 인간을 중심으로만 사고하기 쉬운데요. 예술과 과학, 기술의 만남이 기존의 인식 구조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사운드와 자극적인 영상이 모든 감각을 일깨웁니다. 지진과 화산,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지진파 형태로 기록한 뒤 몰입형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빛의 꽃다발을 보는 듯한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거대한 감각기관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미립자를 빛과 소리로 변환하는 이 작품은 미지의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인식의 대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기획전에서 과학과 기술은 단순한 예술 제작의 도구를 넘어 인식의 경계 밖에 있던 존재들을 감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주체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동시대의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예술 작품을 통해 지진파, 미세입자, 데이터 소외된 존재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배제해온 존재와 현상을 드러내는 전시입니다. 석탄 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토양 오염을 시각화한 이 작품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불균형에 눈을 돌립니다. 기술을 기반한 미디어 아트의 감각적 환경이 사회적 시선에서 배제된 곳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 감각 환경에서는 이 고도의 기술력이 하이텍 그런 시대에 우리 인간이 어떤 감각으로 인지를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예술과 기술을 C줄과 날줄로 엮어서 새로운 감각적 질서를 직조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과 무안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더 큰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무안군이 대화회장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도정지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무안군민의 편에서 한결같은 입장을 지켜왔고 조만간 출범할 육자 TF에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군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인 광주 민간공항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광주에서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47개 나라에서 443명의 선수가 참가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중증 장애와 시각 장애 등 4개 부문에서 메달 경쟁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시청 소속의 윤태성 선수와 김옥금 선수 등 20명이 참가합니다. 세계선수권 때와 마찬가지로 예선과 본선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리고 결승전은 27일과 28일 이틀간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자가 주차장 조성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방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 사업자가 영리시설만 조성하고 기부 체납시설인 주차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담양군이 공중보건위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을 방치하고 자격이 없는 직원의 포상을 추천하는 등 7개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적발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열고 광주 송정역 광장을 5.18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모여들었던 곳으로 광산구에서는 처음 지정된 5.18 사적지입니다. 어머니를 결박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난 30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재의 어머니 가게에 찾아가 테이프로 어머니의 손을 묶은 뒤 현금 30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도주한 A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직후 경기도로 도주한 A씨는 5시간여 만에 검거됐고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